이번에는 16번의 VPT 크라운 증례입니다. 초진 영상이고요. 이제 330버로 그 1차 크라운 프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 프랩을 할 때 교환면 삭제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330버의 삭제 날의 길이가 한 1.6에서 1.7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제 330버가 교환면에 얼만큼 잠겨 있는지를 보면서 이 330을 활용해서 뎁스 그룹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그 뎁스 그룹을 레퍼런스로 해서 이렇게 외사면과 내사면을 삭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개어서 이 뎁스 그룹을 최대한 활용해서 삭제량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메지오 팔라탈 쪽, 교두 쪽의 교환면 삭제 과정을 보셨고요. 그리고 디스털 부위에 이렇게 330버가 확실하게 잠기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디스토 팔라탈 쪽의 교두 쪽 교두를 따라서 이렇게 뎁스 그룹을 먼저 주고 나면 그걸 기준으로 외사면과 내사면을 한 번 더 삭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환면 삭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삭제하기 전에 교두정 쪽이 가장 높은 부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사면과 내사면은 확실하게 삭제량을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나멜 월의 끝까지 330버를 확실히 통과시켜서 메지오 버컬과 디스토 버컬 교두를 나누어 주죠. 그리고 이 하나의 작은 교두, MB 교두를 정확하게 깎기 위해서 교두정을 잇는 등산로를 330버의 뎁스 그룹을 먼저 주고 그걸 기준으로 내사면을 확실하게 깎아주고 외사면을 지금 깎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사면도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처음 삭제했던 그 교두정을 잇는 그 뎁스 그루브가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은 부위가 되어야 되니까요. 외사면과 내사면을 확실하게 좀 삭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스토 버컬 그 교두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두정을 잇는 등산로를 만들고 그 바깥쪽이 외사면, 안쪽이 내사면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컨택에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외사면 삭제를 해주고 중간 부위도 이렇게 길을 먼저 내줍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뎁스 그루브를 삭제할 적에 최대한 확실하게 한 번에 확실하게 삭제를 해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인레이 세면이 다 제거되었네요. 그리고 매지얼 쪽에는 확실히 구식이 좀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크랙 라인이 꽤 많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그 교환면의 울퉁불퉁한 부위를 이 방망이 모양의 PSM 019버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내사면 부위를 조금 다듬어 주고 있네요. 이제는 그 구개면의 벌크 리덕션 차례입니다. 지금 매지얼 쪽, 16번의 매지얼 쪽의 컨택 쪽에서 시작을 했지요. 프랩 스트로크를. 그리고 디스털 쪽에서 한 번 더 컨택에 딱 붙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벌크 리덕션을 진행합니다. 16번의 팔라탈 부위의 벌크 리덕션과 엑시얼 프랩은
지금 보시다시피 미러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로 그 치아를 삭제하는 그 버의 경사도를 계속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률적인 결과를 위해서 프랩 스트로크의 방향을 항상 일정하게 세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메절 컨택에 딱 붙여서 살짝 떼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디스털 컨택에 살짝 완전 붙였다가 살짝 떼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코너링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프랩을 진행합니다. 치관 상부의 벌키한 그 치질량을 좀 제거해 주는 것이 이 단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16번의 버컬 쪽 벌크 리덕션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이렉트 뷰로 미러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치아를 직접 관찰하면서 프랩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왼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왼손의 그 미러는 볼을 적절히 리트랙션 해주고, 그리고 남는 손가락 약지가 이 핸드피스 헤드를 지탱해 주어서 그 안정적인 프랩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 지금까지 그 교환면 삭제를 하고 협 구개면의 벌크 리덕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인터프락시말 버로 그 컨택을 오픈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프락시멀 클리어런스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마진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그 클리어런스를 확실히 열어주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러뷰로 삭제를 진행합니다. 크랙라인에 관찰이 되지요. 그래서 이니셜 프랩을 미리 해두기 때문에 인전면의 그 정확한 평가가 이 단계에서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그 인전면 우식의 깊이라든지 크랙의 깊이를 이 단계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메지얼 쪽 다 하고 디스털 쪽 컨택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미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지요. 그래서 그 버의 위치를 확실하게 보면서 프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그 현미경 프랩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런스를 이렇게 확실하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니셜 프랩이 모두 끝났지요. 이 상태에서 러버댐을 걸고 VPT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비컬 컨투어의 축소 형태가 이미 한눈에 파악되고 있는 상태이지요. 일단은 근원심에 좀 그 우식을 살짝 건드려 보고요. 근관와동 형성을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컬 컨투어의 축소된 형태로 이 330버로 먼저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근원심에 존재하는 그 우식을 조금씩 건드려 봅니다. 그 VPT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우식이 많이 남아있게 된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최대한 교환면과 인전면에 그 남아있는 우식은 모두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체인버 오프닝이 되었고요. 펄프의 블리딩이 관찰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와동내를 확대해서 관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의 배율을 조금 높여주고요. 지금 메지얼 쪽 그 크랙 라인이 좀 인상적입니다. 일단 그 체인버 오픈된 상태에서 와동을 수평적으로 조금 더 넓혀줍니다.
그래서 와동 바닥을 조금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넓혀주고요. 이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벌을 아래로 이렇게 짓누르는 힘은 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펄프 티슈가 어느 정도 관찰이 되고요. 그 근심 쪽의 크랙 라인과 그리고 주변의 그 연화된 그 덴틴들을 조금 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텍타일을 느끼려고 최대한 좀 노력을 해줘야겠지요. 그리고 팔라탈 그루브 쪽도 조금 더 정리를 해주고요. 텍타일로 단단한 그 덴틴은 최대한 삭제를 피해야 되겠지요. 조금 더 빨리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4번 라운드 벌을 이제 하이스피드에 달아서 그 근관 와동 형성을 본격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액세스를 하면서 그 터셔리 덴팅과 그리고 펄프 티슈들, 펄프 체인버 내부의 그 불건전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펄프 스톤들과 그리고 그 펄프 체인버 여기저기 끼어 있는 펄프 티슈 잔사들을 좀 깨끗하게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그 근관 입구 주변의 터셔리 덴틴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최대한 삭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VPT에서는 그 펄프 티슈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수하에 최대한 그 펄프 티슈들을 커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야를 적절히 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편해지도록 페달을 적절히 끊어 밟아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DB와 MB 쪽의 그 근관 와동 형성을 함과 동시에 펄프 티슈를 조금 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펄프 루프를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MTA가 이렇게 충전이 되더라도 그 리키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펄프 체인버 내에 깨끗하게 그 비워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MB와 MB2 쪽의 터셔리 덴틴들을 정리하면서 벽과 바닥을 최대한 매끈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를 적절히 틀어가면서 그 내가 원하는 시야를 얻고 그리고 적절한 그 라운드버의 접근 각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치질 삭제는 피하고 그 펄프 티슈들은 최대한 좀 섬세하게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분의 1 라운드버를 사용해서 울트라 롱쉔크 라운드버지요. 30mm짜리 울트라 롱쉔크 벌을 사용해서 지금 각 근관 입구에서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가는 1, 2mm 정도 더 내려가는 수준으로 이제 펄프 티슈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도 레스트와 그 확실한 시야를 통해서 그 아주 정교하게 삭제를 진행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팔라탈 부위는 충분히 펄펄 플로어 레벨보다 조금 더 하방으로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DB와 MB2 쪽의 이스무스를 확실하게 좀 확보해주면서 그 펄프 티슈들 약간 제거된 그 펄프 티슈 표면이 최대한 이레귤러하지 않게끔 그 4분의 1 라운드버로 잘 다듬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끊어 밟아 나가면서 시야를 확보해야지요. 그래서 MB와 DB에 이르는 이스무스까지도 섬세하게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펄프 티슈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끼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보면서 펄프 체인버 내를 깨끗하게 조금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지요. 그래서 그 수분 조절을 좀 해주고 나서 MTA를 이렇게 인젝터블 타입의 그 퍼티 타입의 MTA를 이렇게 와동 내에 도포한 다음에 물에 살짝 젖은 커튼으로 탭탭탭 해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조금만 눌러줘도 금방 초기 경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다 싶지요. 그래서 조금 더 다져줍니다. 그리고 익세스 MTA를 제거하기 위해서 솜을 넣은 채로 그 울트라 스케일러로 가볍게만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수분 조절을 하고 바람을 불어봐서 MTA가 흔들리지 않는 걸 확인을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GI 코어를 이렇게 쌓아줍니다. 이렇게 알코올 펠릿으로 이렇게 좀 어댑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심부도 이렇게 좀 채워주고요. 너무 높게 쌓으면 그 교환면 삭제량이 조금 부족해지겠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액셜 프랩을 마무리를 해야지요. 상태에서 이제 먼저 그 팔라탈 쪽에 그 액셜 프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스털부터 시작해서 빠져나와서 반대편까지 이렇게. 이때 사용하는 버는 6878K016버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를 적절히 적절한 테이퍼로 피니시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벌크 리덕션 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컨택 부위에서 딱 붙여서 약간 떼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프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 코너링이 가장 좀 중요한데 직선 구간은 누구나 쉽게 하는데 코너링이 좀 어렵지요. 그래서 항상 코너링을 할 적에 컨택으로 들어가는 방향보다는 컨택에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프랩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 프랩에서는 심리적인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라탈 부위는 미러뷰로 삭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컨택에 딱 붙이는 것의 의미가 또 이렇게 코너링을 좀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그 나중에 그 근원심의 컨택 부위 그 인전면의 피니시 라인을 프랩할 적에 이 구개측의 C자와 협측의 그 C자 프랩을 최대한 깊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인전면 프랩을 할 때는 조금만 왔다 갔다 해주면 피니시 라인이 금방 마무리가 되겠지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디스탈 쪽에서 코너링에서 빠져나오고 매지얼 컨택에 딱 붙여서 반대편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내가 삭제하는 치질을
그 버가 치지를 삭제하는 걸 보면서 프랩을 하는 거지요. 그 16번의 버컬 프랩이지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렉트 뷰로 진행을 합니다. 환자 고개를 왼쪽으로 제끼고 조금 더 턱을 뒤로 제껴줍니다. 그 상태에서 그 왼손의 미러는 볼을 리트랙션 해주면서 그 약지로 그 핸드피스 헤드를 지탱해 주는 거지요. 이때도 그 구개측과 마찬가지로 컨택에 딱 붙여서 살짝 뗀 상태에서 페달을 밟는 거죠. 그리고 쭉 빠져나오는 겁니다. 부족한 그 피니시 라인의 삭제량은 조금 더 보충을 해줘야겠지요. 그래서 2보 전진 1보 후퇴의 느낌으로 점진적으로 그 스트로크를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부위에서만 이렇게 페달을 밟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미러뷰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았을 때 그 협측 부위는 좀 테이퍼가 좀 과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벌크 리덕션을 할 적에 그 치관상부를 그 너무 과도하게 삭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원심의 인전면 피니시 라인 프랩이죠. 그래서 이때는 협구개의 그 C자의 양끝을 그냥 일자로 쭉 이어주기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버는 조금 더 얇은 878K014 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앵글 쪽을 조금 보완해주면서 이렇게 피니시 라인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형성한 이 피니시 라인이 건전 치질 위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현미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삭제하는 치질을 정확하게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얼적 프랩이 되었고요. 그리고 디스털 부위는 이렇게 그 환자의 개구량이 안 나오면 살짝 구개측에서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최대한 그 미러에는 물이 좀 덜 튀고 그리고 버의 테이퍼 평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잡아서 프랩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리어런스를 충분히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878K014 버가 충분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른손의 그 약지로 확실하게 구내 레스트를 좀 주고 있지요. 그 상태에서 디스털 부위의 그 건전 치질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질의 언더컷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평가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마진 부위가 명확해지도록 피니시 라인의 삭제량을 좀 확실히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피도 버의 절반이 정확히 좀 잠기게끔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버컬 쪽을 먼저 이렇게 지금 풋볼 쉐이퍼를 사용해서 버컬 쪽의 그 부족한 클리어런스를 조금 더 보완해주고요. 이렇게 팔라탈 쪽은 그냥 직시로 보면서 좀 다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교환면의 컨케이브한 형태를 최대한 좀 지켜주려고 만들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라인 앵글을 최대한 교환면 라인 앵글을 최대한 그 날카롭지 않게끔
이렇게 둥글려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는 그 프릭션 그랩에 달아서 이렇게 라운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치은에 출혈이 좀 있는데, 저 정도 출혈은 이제 그 지혈제를 쓰면 3분 만에 충분히 지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지혈이 문제되어서, 뭐, 임프레션을 미룬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은의 어브레이전 정도는 요새 지혈제 그 성능이 좋아서 지혈 능력이 좋아서 충분히 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심 부분에 조금 울퉁불퉁한 부위가 좀 보여서 조금 두꺼운 라운드 엔드 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아 포인트를 사용해서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잘 안 하는데 좀 시간이 남기도 해서 좀 더 해봤지요. 이렇게 지혈제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빙 둘러서 적용해주고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문제 없이 임프레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